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GTV 이량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복지정책을 계획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약화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강조합니다. 즉, 반짝성이 아닌 장기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는 안철수 위원장의 평소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을 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10년간에 OECD 평균의 2배 이상 증가하면서 GDP 대비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에 대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여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모급여는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돌봄 개선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됩니다. 인수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통해 연금 및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강요가 임명되고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되어야만 실행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중심으로 한 방향과 가능성이므로 추후 확정 시에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미루어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10만 원을 단계별로 인상합니다. 다만 현행대로 소득 하위 70% 대상은 유지하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10만 원을 공제해서 10만 원의 인상 효과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조정을 먼저 하고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 시점에 완전 폐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10만 원 인상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하고 어느 정부보다 연금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감액제도 등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인기나 일하기 쉽다고 해서 기초연금의 금액만 늘리는 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국민연금의 불신과 납부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은 수차례 강조해왔던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루게 될 가장 큰 이슈는 공적연금 통합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처럼 파장이 큰 문제이다 보니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공적연금 통합이란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건강보험이 직장과 지역으로 재정을 분리 운영할 때 지역보험은 적자였고 직장보험은 흑자일 때 갈등을 해소하면서 하나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통합에는 평균 효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었을 때 중간에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령액을 받던 직역연금 대상자들은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고 또 국민연금 대상자들의 수령액은 동일하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가입 시기, 납입금에 따라서 기존 가입자 보호 등 대책이 당연히 마련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러한 효과는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과거 선배들에 비해 연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직역연금 대상자들은 통합에 대한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령액만으로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회적 통합을 하려면 대상 모두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공적 연금별로 주요한 사항들을 표를 통해 요약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에서 보전하게 된 시점은 2000년부터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 2022년도에는 3조 2,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77년에 고갈되어 사실상 만성 적자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학연금도 2048년도에는 고갈이 예상되고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세대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셨듯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만 연간 5조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 고갈이 있고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해를 위해서 연금별 납입제도나 수령제도의 차이점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있지만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단시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 때마다 흔드는 일이 없어야 대한민국의 복지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서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학습과 공론화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로 보호하고 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으로 기초층인 영층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 여기에 공정성을 위해서 퇴직연금 개편을 통해서 1, 2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으로 3층을 완성하는 것이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지 선진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은 10년 이상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적연금위원회에서는 여야를 구분하거나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미래 세대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연금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GTV 리암입니다.